저는 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요. 우선 미래에는 개인 맞춤 의료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외 진단 분야, 그러니까 임상 진단에서도 이런 디지털 기술이 활용이 돼서 어떤 알고리즘 베이스드 그런 진단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미래의 진단을 보면 우선 우리가 금세기에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아이폰에서 신뢰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진단에서도 앞으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기 기술이 굉장히 복잡한 기기 기술이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정확하고 빠르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생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서로 크로스톡, 서로 간에 인터액티브하게 상호관계하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새로운 가치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많은 질병들의 그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인과 질병을 가진 사람, 어떤 심톰,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건강한 상태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은 실제로 정말 건강한지 아니면은 약간의 어떤 초기적인 병변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진단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는 P4 메디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결국 이루려면은 지금 바이오마커 디스커버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일단 게놈 프로젝트가 2000년대에 완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 본물 터지듯이 몰레큘러 사이언스 테크닉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그리고 포스트 게놈으로 단백질 또는 펩타이드 등의 많은 그 바이오마커라고 하면 어떤 질환의 특징적인 생체 표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거의 일생 동안 어떤 과학자가 강태공이 낚시하듯이 한 마리의 생선을 낚고 있지만 지금은 커다란 배에서 투망으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듯이 지금 바이오마커를 대량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의 발전, 이것은 지금 많은 헬스케어 디바이스들이 발전되고 또 발달하고 있는데 특히 일렉트로닉스, 그래서 지금까지 반도체 회사들 휴렛 패카드나 인텔이나 삼성전자가 이제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센서, 마이크로 플루이딕 센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보다 간단하게, 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바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것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에서 그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지금 이미 임상에서도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티브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의사들이 과거에는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찾아내던 거를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면은 아주 쉽게 그 환자를 감별 진단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4 Predictive, Personalized, Preventive, Participatory Medicine이 결국 이러한 기술들의 총합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야말로 미래에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헬스케어 버젯이 각 나라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치료 중심에서 진단이나 예방 중심으로 그렇게 이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이 부분은 체외 진단 다지표 검사입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질환을 하나의 표지자를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컷오프치라고 그러죠. 컷오프치는 하나의 표지자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이 질병에 걸려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는데 최근에는 여러 표지자를 동시에 검사를 해서 그 표지자들을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컷오프 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일이 복잡하게 됩니다. 우선 false positive, 그러니까 위양성 또는 false negative, 위음성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알고리즘으로 그 질환의 특성을 추출해내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주로 다지표 검사로 방향이 이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도 2007년도에 이러한 방법을 서머리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검사를 하면 여러 테스트, 여러 마커 표지자들을 검사를 하고 그것들을 총합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결과를 내서 로우 리스크 또는 하이 리스크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유방암의 치료를 검증해주는, 그래서 조기 유방암 수술을 했을 때 맘마 프린트라는 검사를 하게 되면 이 환자가 더 이상 항암제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주는 그러한 검사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70개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그것을 소프트웨어로 진단을 해주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여러 생체 표지자를 하나의 기기에서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 기기에서 여러 방법으로 표지자들을 검사하거나, 또는 표지자도 유전자 표지자, 단백 표지자 또는 뭐 마이크로 RNA 이런 여러 가지 표지자들을 동시에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검증을 해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스크를 구분해주는 이러한 이제 검사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저희가 약 10여 년간 연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병원에 암 환자와 정상인 혈액 샘플을 뱅크를 만들어서 그것은 내과나 외과에서 제공을 받았고 7,200개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단백을 우리가 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기 영동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여러 표지자들 중에 정상인과 암 환자에서 차이나는 구분되는 표지자를 찾는데, 단백이란 것은 동일인에서도 하루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환자 또는 한 정상인 이렇게 단독으로 비교를 하면 의미가 없고, 적어도 200명의 암 환자와 200명의 정상인을 동시에 검사를 해서 그 차이를 찾아내는 그러한 데는 바이오 인포마틱스의 그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거기서 찾아진 표지자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검사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검사 방법을 확정하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년에 걸쳐서 이런 이제 방법들로 해서 약 110개의 암과 정상인이 차이나는 표지자를 저희가 발굴을 했고, 그 중에서 약 50개를 실제로 검사에 쓸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이제 SA 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개발을 해서 밸리데이션, 유효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병원에서 사용을 하려면 미국 FDA나 한국 FDA에서 공인한 기기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검사로 알려진 그런 기기들, 여기 3개의 기기가 있는데요. 이 기기들을 이용해서 21개 표지자 검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암 환자를 추출해내는 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21개 표지자에 지멘스, 로슈 그리고 루미넥스란 3개 기기를 이용해서 21개 표지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표지자를 랜덤 포레스트라는 이제 정상인과 암을 구분해주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 그리고 GRM 이 두 가지 저희의 이제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김용대 교수가 이 부분을 맡아서 이 알고리즘을 저희가 모디파이를 해서 실제로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위암, 유방암, 대장암은 약 85 내지 90%,
그 다음 간암, 전립선암, 폐암은 90에서 95%의 리스크 애큐리시, 그러니까 암의 실제 암이거나 또는 암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저희가 찾아내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1가지 검사를 하고 그 표지자들을 모두 다 각 암에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암별로 어떤 표지자는 공통으로 들어가고 어떤 표지자는 어떤 특정 암에만 들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21개 표지자로서 6개 암을 저희가 찾아내는데, 그것이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애큐러시는 약 85에서 95%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계 기법도 저희 나름대로 가장 최적의 통계 기법을 찾아냈는데, 우선 이 알고리즘이 사실은 가장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일종의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표지자들이 어떻게 서로 인터액션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아까 랜덤 포레스트라는 기법도 그런 것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만 의사들을 결과를 납득을 시키려면 그 과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러한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어떤 표지자가 이렇게 진단이 나오는데 기여를 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이것은 지금 한 두 사람의 실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사람은 49세 남자이고 여기 지금 한 5가지 표지자, 여러분들이 혹시 혈액으로 건강검진을 해보시면 5가지 표지자 검사를 많이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5가지 표지자가 저희 검사에도 들어가 있고, 저희는 또 나머지 16가지 표지자가 더 추가가 돼 있죠. 그런데 여기 AFP라는 것은 간암 표지자로 상당히 유명한 표지자입니다. 이것이 15나노그램 미만이면은 정상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간암 수치가 정상 범위고, CA, 이것은 이제 대장암의 표지자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5나노보다 약간 높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의사들은 상당히 난감해 합니다. 이걸 과연 뭘 해줘야 되느냐. 약간 지금 CA가 높지만 이렇다고 어떤 암의 추가적인 검사를 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의 검사로는 리버 캔서 스코어가 0.91, 이것은 굉장히 높은 스코어입니다. 0에서부터 1까지로 스코어가 판정이 되는데 0.91로 나와서 저희는 먼저 간암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환자에게 요청을 했고, 실제로 이 환자가 간에 3cm짜리의 간암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이제 표지자를 좀 더 확인을 해보면 여기 AFP라고, 이것은 지금 싱글 마커로 검사할 때는 정상 범위지만 우리의 표지자 검사로는 상당히 암에 기여하는 이러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표지자들 몇 개가 합해져서 0.91이라는 높은 스코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추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환자는 67세 남자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5개 표지자가 모두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표지자 검사로는 0.92, 위암 스코어가 0.92가 나왔고, 이 사람은 위내시경에서 2기, 임상 2기의 위암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일반 저희가 건강검진에 쓰는 그 5개 표지자는 모두 정상이었지만 여기 나머지 EGFR이나 TTR 또는 CRP 이런 표지자들이 암으로 기여하는 폭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합이 거의 1에 가까운 이런 수치를 보이게 돼서 위암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그런 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로 이 단일 표지자와 그 다음 저희의 표지자 검사를 비교를 해보면은 CA는 대장암 표지자로 전체 1, 2, 3, 4기 합쳐서 약 35% 디텍션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는
81.3%, 특히 임상 1, 2기도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을 저희가 많이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AFP는 간암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60%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저희는 96.1%, 그리고 역시 1, 2기에 많은 환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립선암도 PSA로는 61% 정도인 데 비해서 저희는 98.4%. 특히 또 저희 이 검사법의 특징으로는 여기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그 특징을 저희가 찾아내면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도 이러한 검사 기술로 상당히 감별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은 조금 이제 다른 기기인데요. 이것은 심혈관 질환을 스크린하는 그러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기기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사용을 하는 기기이고, 중환자실에서 과거에 스완간스 카테터라고 해서 이렇게 혈관에 카테터를 넣어서 측정하던 거를 이제는 이건 이스라엘 기기인데 단순히 피부에 4개의 패치만 붙여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신체 검사에서 쓰는 EKG 모니터링에다가 카디악 아웃풋 등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기술들을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데이터는 사실은 심장 전문의가 상당히 어렵게 해석을 해야 될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확인을 해서 그 다음 아주 간단하게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는 여기 지금 이쪽에 해당하는 환자인데, 혈압이 높고, 우리가 혈압이 높을 때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혈관의 레지스턴스가 높아져서 혈압이 높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환자는 이 혈압이 높은 것은 심장 아웃풋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혈관의 레지스턴스가 높아서 그런 거고, 이 환자는 사실은 여기가 이제 정상 범위인데 정상 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났죠. 그래서 이 기기만 가지고도 심장 전문의가 아니라도 비교적 아주 단순하게 이 사람의 혈압의 높은 원인, 또는 혈압이 높은 사람이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치료가 과연 적정한지, 그 다음에는 어떤 혈압은 높지 않지만 만성 피로 증후군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헤모다이나믹하게 어떤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non-invasive하고 간단하게 어떤 그 사람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모으면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지금 메디컬 케어 부분은 지금 병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고, 앞으로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어떤 이상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부분, 헬스케어 부분, 그리고 일반인들, 이런 대상에서 리스크 이밸류에이션, 질병의 리스크 이밸류에이션, 그 다음에는 그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는 추가해서 영상기기, MRI나 CT 또는 초음파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early detection, 질환을 빨리 찾아내고, 그 다음 실제 암 환자인 경우에는 치료 모니터링이나 또는 어떤 예후, 추정, 이런 것들에 이러한 기술들이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버드 MBA의 크리스텐센 교수가 미래의 의료 혁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걸 잠깐 제가 발췌를 했는데, 미래 의료는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치료 중심에서 진단 또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 의료비의 절감이 이루어지고, 그러려면 결국 어떤 사람이 정상이고 어떤 사람이 초기 증상을 가진 환자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병원 그리고 전문병원, 우리 뚫병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단지 조금 낙후돼 있는 게 바로
프라이머리 케어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케어 센터는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술들을 종합을 해서 정상인들을 의료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초기 어떤 이제 환자가 찾아지면 그런 환자들을 이 케어 센터에서 치료할 건지 아니면 전문병원이나 대학병원을 보낼 건지, 이런 걸 의사결정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케어 센터는 어떤 대기업이나 또는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이나 또는 상주 인원이 많은 대학병원의 클리닉, 그리고 보험회사 또는 의료 관리회사, 이런 것들이 이런 클리닉 센터를 운영을 해서 본인의 어떤 본인 그 회사의 근로자나 또는 그 헬스케어 매니징 컴퍼니의 회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를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면 상당히 그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이오 인프라는 저희가 이러한 이제 개발된 기술들을 이쪽에서 상업화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미래에는 우리나라의 지역적인 거점을 가지고 이러한 스크리닝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어떤 진료 체계를 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개발한 암 검진 체계, 그리고 심혈관 검진 체계, 그리고 지금 당뇨도 소변에서 당이 나오기 전에 찾아내는 그러한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하나, 치매, 알츠하이머 디지즈도 저희가 간단하게 혈액으로 검진하는 그런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실험실이 있고, 저희가 그것을 상업화하는 그러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